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섬유산업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뭐 제조업 강국이다 뭐 이랬을 때 우리가 자동차 산업 이야기 많이 하고 최근에 휴대폰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제1의 제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명실공히 섬유산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가슴 아픈 우리 역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1910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최초로 근대 공업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요. 예,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 이제 일본에서 국가 차원에서 섬유산업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땅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저기 공장을 세웠겠죠. 일본과 제일 가까운 부산 지역에 조선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선 방직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섬유 회사고요. 세워진 연도는 1917년 일본의 재벌 그룹인 미쓰이가 만들었고 광복 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으로 됐다가 안타깝죠. 원조 우리나라의 그 섬유 회사는 1969년에 경영난으로 사실상 해산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일제 지배 하에서 이제 우리 순수 조선인 손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방적 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1919년에 경성방직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많이 이걸 다루고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려대 중앙고 동아일보 설립자가 인천 김성수 선생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경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조선인들이 주주가 돼서 순수 조선인들이 그래서 최초로 조선인이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게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광복 후에 이제 상장이 됐어요. 증권거래소에. 역사적인 회사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6.25 전쟁 때 다 파괴되고 이제 전후 복구 사업 할 때 이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추진하면서 1960년대 우리나라 섬유 산업은 이제 폭발적으로 다시 부흥기를 맞게 되죠. 한 국가의 총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거다 그러면 얼마나 큰 걸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섬유 산업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정부 정책으로 섬유 산업을 키우고 70년대에 궤도에 올라가서 수출에서 거의 총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니까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70년대까지. 그러고 거기서는 한정된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사업체, 직물업체, 염색업체, 봉제업체 쫙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이걸 국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수출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그 밸류체인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사실. 70년대 산업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당시 상당히 좀 엄혹하던 시절에 노사분규가 낮다, 노동운동이 낮다. 그럼 거의 방직이나 방적이에요. 맞아. 예. 우리가 전태일열사 이렇게 부르는데 청계천 피복 노동자, 의류 쪽이었고 YH 사건, 그럼 여공들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표현이지만 그러다 이제 80년대에는 우리가 뭐 철강, 자동차, 조선 이렇게 이제 중공업 중심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경공업이나 의류 섬유 산업이 좀 가라앉아요. 90년대가 되니까 이제 인건비를 못 버팁니다.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내 공장 없애고 베트남, 중국으로 가서 신발 생산에 이제 주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90년대부터는 우리의 이 섬유 패션 쪽이 더 이상 의류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일은 줄어들어요. 그럼 뭐만 하냐? 대량 생산 가능한 화섬 중심의 직물들은 계속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 산업이 돼요. 그렇게 좀 이 섬유 산업 내에서도 산업 구조가 바뀌는 부침을 겪게 됩니다.